예, 애노테이션 부분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예, 시간이 좀 못해서 시스까지 다 나가버려야 되는데 못 나가서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6장까지 다 끝내버려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내일 7장, 8장 이쪽 갈 수 있으니까 자, 애노테이션 예, 요 설명부터 다시 드릴게요. 요 애노테이션은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애노테이션이다. 누구한테? 컴파일러한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한테. 그리고 예, 실행을 할 때 가상 이제 실행 시의 런타임이잖아요. 그죠? 실행을 할 때 가상 머신이 실행할 때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애노테이션 이란 거는 그러면 그 실제 자, 우리가 그 클래스를 만들듯이 이 애노테이션도 우리가 그 선언을 해주고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 이렇게 보면 자, annotation 타입 정의와 적용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이제 클래스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애노테이션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annotation 타입 정의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바 클래스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자바 클래스 만들 때 소스 파일은 자바라고 끝나잖아요. 소스 파일은 애노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로 끝나요. 그리고 그 클래스명 줄 때 첫 번째 글자 대문자로 쓰죠. 애노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애노테이션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선언하고자 하는 애노테이션 이름을 정해서 첫 번째 예, 요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애노테이션 이름을 준다. 이거 형식이에요, 형식.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애노테이션 이름을 예,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자 파일은 우리가 자바 클래스처럼 확정자가 자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똑같이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드를 한번 보면 애노테이션을 선언해 줄 때, 자, 퍼블릭 접근 제한자죠. 네, 접근 제한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릭은 공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요 키워드가 나오는데 골뱅이 예, 한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애노테이션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 예, 애노테이션 예, 그 기호를 s를 쓰거든요. 골뱅이. 그래서 add interface 이런 식으로요. 예, 이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고 뒤에 여기에다가 여기 요 파일명과 같은 예, 애노테이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 그 파일명하고 그죠? 예, 실제 이제 요 안에 소스 코드에 클래스명하고 동일해야 되잖아요. 자바 클래스명. 애노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요 파일명하고 애노테이션 이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요 블락 요거는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고 애노테이션이라고 부르니까 예, 어노테이션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예,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니까 요거는 이제 어노테이션 블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바디 예, 이제 중괄로 안에 예, 뭔가를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노테이션을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 코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애노테이션을 이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이제 해야 될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느냐? 자 여기 이제 애시라는 예, 요 기호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애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애노테이션의 파일명 애노테이션 이름 있죠? 이름을 요 @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요 이름을 그대로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 뒤에다가 애노테이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verride라는
annotation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at override 이런 식으로 annotation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override라는 annotation이에요. 그래서 이 override라는 요 annotation은 컴파일러한테 야 밑에 있는 이 public void toString 이 메서드는 overriding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그래서 요 toString을 overriding을 하지 않으면은 컴파일 오로 나버려요. 야, 니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딩 안 했어. 오로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런 형식으로 적용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 자, 엘리먼트라고 해서 요 이제 용어가 또 이렇게 나오죠. annotation이라는 게 있고 예, 문자가 없이. 자, 요 annotation, 요 annotation, 이제 요 선언 정의할 때 형식이고, 실제 이제 사용할 때 형식인데, 요 annotation은 뭐 클래스명 위에도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드, 뭐 우리 생성자, 메소드 위에 annotation을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nnotation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내가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annotation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바 하실 때는 이 annotation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override 같은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상속 개념 이제 배우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클립스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생성해서 출력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이거 annotation이구나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annotation은 자바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있죠.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쓰잖아요. 전자정보에서 그런 쪽에서 annotati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지금 자바 문법한테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사실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프레임워크 쪽으로 가시면 요 개념을 아시면 이거 annotation이네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뭐 프레임워크 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annotation 말고 이제 엘리먼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public at interface annotation name 돼 있죠. 요거는 이제 annotation 선언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 이제 중괄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자바 문법을 쭉 배웠는데 앞에서 이게 지금 메소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필드를 만들고 있는 건지 막 이게 헷갈려요. 그 표기법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앞에서 우리 예제에서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를 씁니다. 그럼 얘가 안에 있는 게 얘가 뭐냐면 여기 교재에서는 그렇게 설명은 안 해요.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메소드하고 필드하고 얘를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로. 메소드하고 필드하고 하나로 쭉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덜 헷갈려요. 왜냐면 이 자바가 문법이 되게 엄격하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앞에서 그런 형태가 아닌데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될까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 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메소드하고 필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엘리먼트라는 용어를 쓰죠. 왜냐면 그 전에 앞에서 썼던 그런 이제 표기법 비슷하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쓰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하나 더 생긴 건데,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 필드 개념이고요. 그 게터 세터 있죠. 게터 세터 필드. 예, 그 개념을 이게 앞에 있는 표기법을 그대로 쓰면 뭐 필드다, 뭐 메소드다, 뭐 이렇게 쓸 건데, 조금 이제 표기법을 다르게 이렇게 그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요소잖아요. 요소인데 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개 변수,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매개 변수 매개 변수하고 연결을 해서 그 매개 변수의 어떤 값을 받아서 필드에 이제 값을 집어넣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짬뽕이 돼 있어요. 예, 짬뽕 아시죠? 예. 점심시간에 짬뽕 드실 분 있으실 건데 조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합쳐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value라는 이름에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내부적으로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value라는 이름의 요 엘리먼트는 기본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료형,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 있죠? 이렇게 이제 string, 뭐 integer, float, double처럼 앞에 자료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변수 이름을 줬죠. 그런데 변수 이름이면 뒤에 소걸로 안 붙잖아요. 그죠? 소걸로 붙는 걸 우리가 보통 메소드 만들 때 소걸로 붙이죠. 소걸로 붙고 중걸로 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메소드 만들 때.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소걸로가 이렇게 붙어요. 열고 닫고 메소드처럼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메소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냥 엘리먼트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돼요. 그냥 개념은 섞여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value라는 이름은 예약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기본 엘리먼트다. value라는 거는 기본 엘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int 자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엘리먼트 네임. 자, 요게 이제 엘리먼트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엘리먼트 뭐 001, 뭐 엘리먼트 00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는 소갈로를 꼭 붙이셔야 돼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명 뒤에 소갈로가 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디폴트 값, 초기 값을 주고 싶다. 이 엘리먼트에다가 초기 값을 주고 싶다. 그러려면 요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디폴트 띄우고 값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인티저 타입의 엘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변수처럼 생겼는데 뒤에 소갈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변수도 아닌 거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변수 개념은 어떤 값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요 디폴트 5 하면 5라는 정수값을 요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가 정수값을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이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표기법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때 요 어노테이션 블락 안에다가 이렇게 엘리먼트라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엘리먼트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 엘리먼트 개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문법, 그 표기법에서 봤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필드하고 메서드하고 뭐 이런 매개 변수하고 이런 거 개념을 막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뭔지, 필드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는 이미 앞에서 다 학습을 다 했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해하시는 거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자바 문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노테이션 적용할 때 엘리먼트 이름 생략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value라는 그 엘리먼트, 그 다음에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 요 두 개의 이제 엘리먼트를 요 어노테이션에다가 선언을 해놓고
요 이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때 표기법 이 어노테이션 요 이름 annotation name이라고 있죠. 요거를 코드에다가 붙일 때 이렇게 at annotation name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annotation name 자리에 내가 AAA라는 annotation 이름을 줘도 되고 BBB라는 annotation을 줘도 되는데 이 annotation이 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기능 이름을 내가 지어 주면 된다는 거죠. at 다음에 뭐 어떤 기능 이름을 주시면 되죠. annotation 기능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예. 요 annotation 이름 보면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at annotation 한 다음에 요 annotation 표기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요 annotation에다가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값을. 그래서 요거는 표기법 보면 이거 메소드 호출할 때 메소드에다가 값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오 비슷하죠. 매개 변수 값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nnotation, at annotation name이라는 요 코드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데 요 소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넘겨주면 이 값은 값 하나를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에 엘리먼트가 두 개 있죠. 엘리먼트가 두 개 있는데 값 하나를 넘겨주면 이 값은 요 value라고 하는 기본 엘리먼트, 예,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디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 엘리먼트 우리가 어떤 지정을 안 해주면 우리 그 왜 술집 같은 데 보면 기본 안주 하면서 땅콩 뭐 오징어 아시죠? 맥주 하면 땅콩 오징어 기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본 안주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 엘리먼트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이렇게 딱 던지면 요 값은 요 value라는 엘리먼트의 값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큰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스트링 리터럴이죠.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문자열 값이잖아요.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요 문자열 값이 요 value라는 엘리먼트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annotation에 요 이제 엘리먼트 값을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뭐 세 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엘리먼트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값 두 개를 전달해야 된다 하면 이게 annotation 값을 하나만 할 때는 줄 때는 그냥 이렇게 값만 던져주면 요 value라는 엘리먼트에서 그냥 받아요. 그런데 두 개 이상 이것도 이제 문법입니다. 두 개 이상의 여기서 속성이라고 돼 있죠. 속성이라는 용어는 우리 클래스 할 때 속성 필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 얘기하는 거예요. value하고 element name. 그래서 요 두 개 이상의 어떤 값을 지정해 줄 때는 요 엘리먼트의 이름을 value 혹은 element name. 자, value, element name. 그죠? 엘리먼트의 이름을 앞에 적고 그다음에 대의면 선자 적고 그다음에 요 엘리먼트에 넣어 줄 값, 리터럴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value라는 기본 엘리먼트지만 이게 여러 개의 값이 이렇게 외계 변수 값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value는 값, 콤마 엘리먼트 네임은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수 값이죠. 자, 이 엘리먼트 네임이라는 엘리먼트에는 기본적으로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안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요 엘리먼트 네임에 대한 값을 안 넣어주면 이 엘리먼트 네임은 5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5라는 정수 값을 가지는데 요 annotation 지정해 줄 때 자, value는 값, 엘리먼트는 3에서 두 개의 이제 엘리먼트에 각각 값을 줬죠. 그러면 요 value에는 문자열 값이 들어가고 엘리먼트 name이라는 엘리먼트에는 요 3이라는 정수 값이 들어가요. 기존에 5가 아니라 이제 3이라는 값을 얘가 가지가 된다는 거죠. 3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3이 들어가요, 여기다. 값을 안 넣어줄 때는 5가 되겠지만 이 값이 값을 넣어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규술할 때는 이런 게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콤마로 구분된 값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규술할 때는 value는 값 형태로 기술해 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annotation 적용 대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조금 이상 희한하죠, 그죠? 표기가 애노테이션 안에 엘리먼트라는 게 있고, 그죠? 표기법도 좀 희한한데 이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뭐 클래스도 있고, 뭐 필드도 있고, 뭐 생성자도 있고, 뭐 메소드도 있는데 어떤 대상에 이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애노테이션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자, 코드상에서 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java.lang, 자바 패키지 밑에 있는 lang이라는 기본 패키지입니다. 자바 lang 밑에 기본 패키지 밑에는 annotation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element type이라는 열거상수, 열거상수입니다. 열거상. enumeration type, 열거상수 우리말로 하면 열거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대상에 적용하겠느냐 하는 것을 요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이제 타입의 열거 상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누미너스 열거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열거 상수 값을. 그래서 열거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상수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타입이라는 열거 상수는 자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엘리먼트 타입 안에 타입이라는 열거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수는 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또 다른 열거 타입. 여기 이제 여기 엘리먼트 여기 이제 엘리먼트 타입도 열거 상수잖아요, 그죠? 열거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거형 또 다른 열거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또 다른 열거 타입에 이 애노테이션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열거 상수값 타입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타입은 말 그대로 요 애노테이션 만든 거를 애노테이션을 다른 애노테이션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적용 대상은 애노테이션이다. 내가 지금 애노테이션인데 나 어디에 적용하지? 하면 너는 애노테이션에 적용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노테이션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필드, 컨스트럭터는 생성자, 메서드는 메소드, 로컬 베리어블은 로컬 변수, 다음에 패키지는 패키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 상수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제 열거 상수를 가지고 대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애노테이션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대상을 열거 상수로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자, 애노테이션의 유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 정책. 언제까지 유지하겠느냐, 언제까지 유지하겠느냐, 이 유지 정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죠. 자, 요 애노테이션 유지 정책은 애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유지되는 시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애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유지되는 시점, 언제까지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게 유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를 지정하는 게 유지 정책, 애노테이션 유지 정책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자바 랭 패키지 밑에 애노테이션 밑에 애노테이션 요것도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이름은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바 패키지 밑에 랭 패키지 밑에 애노테이션 패키지 밑에 있는 리텐션 팔리시라는 요 열거 상수, 여기 열거형이죠. 열거 자료형입니다. 그죠? 열거형 안에 있는 열거 상수, 이렇게 소스, 클래스, 런타임 요 열거 상수를 이용해서 요 유지 정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리텐션 팔리시 요 열거 상수 값이 소스일 때 소스 값을 자 상수 중에서 소스를 지정했을 때 소스에서만 요 어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한다. 요거죠.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달아줬을 때 실제 요거는 소스상에서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할 때만 의미가 있고, 자 바이트 코드 파일에는 정보가 납치한다. 바이트 코드라는 건 클래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이트 코드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제 클래스 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스에 있을 때, 소스 상태로 있을 때,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이렇게 의미, 그죠? 뭐 코드로 분석할 때 어떤 의미를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열거상수로 지정해주면 요거 유지 정책 클래스는 바이트 코드일 때까지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한다. 실제 이제 우리가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죠. 요 클래스 안에 이 지금 애노테이션 정보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애노테이션까지는 정보를 유지를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하지만 뭐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리플렉션은 실행할 때 런타임 실행 중에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는 기능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예. 바이트 코드까지 애노테이션을 유지하지만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게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런타임이라는 열거상수는 자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해요. 그래서 위에 설명 보면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한다.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애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한다. 똑같죠? 그래서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잖아요. 바이트 코드 형태의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죠. 그 안에 애노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열거상수 클래스와 런타임은 다른 거는 요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션 밑에 있는 거 정보 얻어낼 때 쓰는 거죠. 런타임의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런타임 그러니까 실행 중에 클래스의 요 메타 정보를 언더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런타임의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요 런타임이라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 리플렉션은 런타임의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얻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뭐 생성자, 메소드, 뭐 애노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 시에 실행할 때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으려면 유지 정책을 여기 이제 런타임을 써야 되겠죠. 왜? 여기 돼 있잖아요. 런타임 요 열거상수에 런타임 해야지만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지정해 줘야지만 요 리플렉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런타임 시에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으려면 유지 정책을 런타임으로 설정해야 된다. 유지 정책을 이런 겁니다. 적용 대상 지정하는 열거상수 보셨고 그죠? 유지 정책과 관련된 열거상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같이 아셔야 돼요. 애노테이션 공부하실 때는. 자, 일단은 그 뒤에 거 지금 런타임 애노테이션 정보 사용하기 요거 보기 전에 잠시만요. 자, 여기 지금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생소한 게 많아요. 이걸 왜 쓰지라는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죠? 실제 우리가 예제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예제를 하더라도 이거 왜 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개발자가 실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 프레임워크하고 실제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거하고 좀 다른데 개발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발자가 그걸 다 판단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프레임워크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이런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우리는
짜여진 틀 안에 RMA만 이렇게 넣어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래서 그 뭐 더 필요하고 뭔가 넣어주고 뭐 이런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하냐면 프레임워크가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바 이제 교재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예제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그 지금 그 리플렉션이라고 했죠. 예. 그거 이제 사용해서 정보 이제 읽어오는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보는데 이제 자동화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소프트웨어가 뭐 인공지능처럼 대신 이제 그거를 정보를 가지고 대신 이제 처리해주는 자동화해주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예, 맞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노테이션에 이제 런타임 시의 어노테이션 정보 사용하기. 자, 여기 이제 리플레이션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런타임 시 이제 실행할 때 클래스를 실행할 때 어노테이션 우리 소스 코드에 이제 어노테이션 코드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어노테이션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클래스에 적용된 이 어노테이션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예, 클래스라는 이제 클래스의 어노테이션 정보를 자, 얻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이제 그 클래스의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오는 메소드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있죠. getter죠, getter. 어떤 값을 읽어오는. 그래서 요 get으로 시작하는 요 메소드들, getter 메소드들이 예, 그런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이제 읽어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field 생성자 메소드에 적용된 어노테이션 정보를 예, 얻어올 때 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메소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패키지 밑에 있는 랭 패키지 밑에 있는 리플렉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리플렉션이 실행되는 그 클래스의 이제 정보를 이제 읽어오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ava.lang.reflect라는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field, 이게 앞에 글자가 대문자죠. field라는 클래스, construct라는 클래스, method라는 클래스, 예, 요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field, constructor, method 클래스의 배열을 이제 얻어낸다. 그래서 리턴되는 타입이 이런 이제 필드 배열, 컨스트럭터 배열, 메소드 배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리턴 타입을 보면 자 필드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1차원 배열이죠. 예, 필드 클래스 타입의 그 배열 객체를 여기 이제 배열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리턴 될 때 합이 한 개가 아니라 배열이라는 거죠. 필드 배열, 요 컨스트럭트 배열, 메소드 배열. 그래서 메소드는 필드들을 이제 읽어오는 거니까 get fields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으로 get fields. 그래서 필드 정보를 필드 배열로 리턴해주는 메소드. 예. 그다음에 get constructors 해서 생성자 정보를 컨스트럭터 배열로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 그다음에 get declared message 해서 자 메소드 정보를 자 메소드 배열로 리턴해주는 그래서 요 메소드 자 그 정보를 메소드 배열로 리턴해주는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런타임 이제 실행 할 때 자 런타임 시에 자 애노테이션 정보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필드 컨스트럭터 자 메소드가 가진 다음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를 배열로 이렇게 요 메소드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가진 요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 메소드 이름입니다. is annotation present 다음에 get annotations 예, 배우 복성이죠, 그죠? 다음에 get declared annotations 해서 예, 이런 이제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에서 예, 애노테이션 정보를 얻어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다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런 메소드고 요 is annotation present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true false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지정한 예,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예, 그래서 클래스에서 자 호출되었을 때 호출됐을 경우에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도 true를 예, 리턴한다. 예. 그래서 annotation 이 적용 여기에서 지정하는 annotation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으면 예, 요거는 true 값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annotation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true, 적용이 안 됐으면 false 값이 리턴이 된다. 그리고 annotation으로 이제 리턴해 주는 건데 get annotation이죠. annotation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지정한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으면 자 annotation을 리턴한다. 이건 true false 값을 야 annotation 적용되어 있다 없다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nnotation 자체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한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으면 annotation을 리턴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null 값을 리턴해 줍니다. 예, 반환할 게 없으니까 null. 예. 그래서 클래스에서 호출했을 경우에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경우에도 annotation을 리턴한다. 그리고 요거는 배열이죠. annotation 배열을 리턴해 준다는 건데 요 메소드 이름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 s. 예. 그래서 get annotation이고 이거는 get annotations 해가지고 예, 그 annotation들을 예, 리턴해 주니까 이걸로 이제 뭐 변수에는 못 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 형태로 이렇게 예, annotation 배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적용된 모든 annotation을 리턴을 하고 클래스에서 호출되었을 경우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annotation도 모두 포함을 해서 예,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된 annotation이 없을 경우에는 길이가 0인 배열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get declared annotations인데 요거하고 예,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밑에 declared가 더 붙었어요. 자, 요 declared가 더 붙어 있으면 뭐가 차이나 위에 거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자, 적용된 모든 annotation을 리턴한다죠. 요 밑에 거는 직접 적용된 모든 annotation을 리턴한다. 요거 부분이 다른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직 상속 개념을 안 배워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상속받은 건 안 치고 예, 직접 현재 여기 클래스에 이제 적성되어 있는 annotation 예, 상속된 건 빼고 예, 요거는 위에 거는 상속된 걸 포함해서 예, 이제 annotation을 다 예, 가져오는 거고 요 get declared annot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부분 되는 거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은 거는 빼고 예, 직접 적용된 모든 annotation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호출했을 때 자 상위 클래스에 적용된 annotation은 예, 포함되지 않는다. 예, 상위 클래스 상속 개념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외하고 배열로 annotation 가져옵니다. 자 일단 annotation 설명이 뒤에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었는데 일단 요 annotation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했고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했고